자, 요게 나와요. 요거하고 요게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먼저 할게요. 세라크롬 베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라는 세라믹의 약자예요. 세라믹의 약자. 그리고 블루 파라크롬 헤어스프레이라는 게 나와요. 자, 시계에서 그럼 이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껍데기에서, 시계에서 좀 이걸 개발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세라크롬 베젤을 개발한 이유는 뭐냐면, 시계가 가장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거고, 또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느 부위든 마찰이 생기잖아요. 스크래치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세라크롬 베젤을 만들었어요. 세라믹은 우리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굉장히, 우리 밥그릇 생각하면 어때요?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스크래치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나온 게 세라크롬 베젤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나왔거든요. 요걸 개발했는데 여기서도 또 헤어스프링이라는 게 있어요. 헤어스프링은 뭐냐면 시계 무브먼트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헤어스프링은 우리 말 그대로 헤어잖아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 수도 있어요. 이만큼 얇은 걸로 해서 이게 구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 전에는 금속으로 만들었어요. 금속으로 만들면 왜 안 좋냐면, 지금도 금속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들 많죠. 근데 금속은 자석이 들어가죠. 자석이 들어가요. 자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계의 속도가 틀려져요. 만약에 우리 이 자동 시계에 탭이 있는 이 시계에 딱 자석이 붙잖아요. 시계가 엄청 빨라져요. 빨라지는데 이것마저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석이 안 들어가는 재료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블루 파라크롬 헤어스프링인데, 이런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니비움 또는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자성이 안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 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밸런스 힐이라고 하거든요. 밸런스 힐인데, 이 밸런스 힐은 어떻게 구동을 하냐면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예요.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시계 여기 안에 보면 이스케이프먼트라는 게 있는데, 이 이스케이프먼트를 계속 움직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밸런스 힐하고 헤어스프링은 오늘은 좀 기억을 하고 가자고요. 왜? 시계에서는 아주 심장 부위라고 마찬가지예요. 심장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오늘은 좀 알고 계시고, 밸런스 힐, 헤어스프링은 시계의 심장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또 여기 보시면 나사 같은 게 있죠. 이 나사 같은 거는, 이거는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시계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이 밸런스 힐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무게 추가 좀 틀려지면 안 돼요. 까딱까딱 돌아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까딱까딱 돌아가는 거를 균형을 잡아주거나 시계 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시계 속도는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실을 연결해서, 이렇게 큰 실을 연결해서 돌린다고 하면 멀어지면 힘을 더 많이 먹겠죠. 그래도 가까워지면 더 돌리기 쉽잖아요.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안쪽으로 더 들어오게 되면 더 작은 힘으로 돌릴 수 있고, 멀어지면 좀 더 많은 힘을 갖고 시계를 구동할 수가 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시간을 조금씩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 기능도 어느 정도까지는 조절이 되지만 너무 범위가 크잖아요. 예를 들면 하루에 10초 이상, 60초 이상, 그렇게 차이 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이걸로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롤렉스는 이것마저도 자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성을 못 들어가게 이렇게 헤어스프링, 지르코늄 같은 경우는 자성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개발 시점이 있잖아요. 2005년도에 개발을 했어요. 2005년도 전에는 블루 파라크롬 헤어스프링이 아니라 그냥 일반 금속으로 사용했으니까 자성이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린낙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린낙 시스템. 이건 딥시 시계인데, 린낙은 그냥 바닷가에 들어갈 때 좀 방수를 좀 깊게 할 수 있는, 좀 깊게 들어가도 방수가 잘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고요. 자, 스카이들러라는 시계가 있는데, 스카이들러는 하늘의 거주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하늘의 거주자. 그냥 항공하고 관련된 시계. 예를 들면 비행기 조종사나 아니면은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는 여행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금속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시스템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스카이딜러는. 자, 요거 먼저 볼게요. 우리가 이 시계를, 롤렉스 시계뿐만 아니라 다른 시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명칭을 알고 계셔야 내가 어디 보라고 하면 그걸 빨리빨리 체크하거든요. 그런데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이 전체를 케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뭐 볼 때 뭐 싸는 걸 뭐 케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전체가 케이스예요. 그냥 쉽게 이렇게 케이스. 케이스 안에서도 이제 하나씩 좀 따져보면 이게 러그라는 거예요. 러그. 자, 러그 4개가 있겠죠. 러그는 시계줄하고 이 케이스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차트링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차트링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아주 작은 뭔가 돼 있죠. 이걸 차트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아시죠? 다이알이잖아요. 다이알.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여기 하나씩 볼 수 있는 시간을 기록하는 걸 인덱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베젤. 이 부분이 베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베젤에 마크들이 있죠. 이렇게. 마크들이 있는 걸 베젤 마크라고 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케이스는, 여기 있는 케이스는 이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걸 밴드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밴드라고 얘기했는데 밴드 종류는 3가지로 좀 구분을 하면 돼요. 자, 이걸 브레이슬릿이라고 얘기해요. 브레이슬릿은 원래 팔찌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매장에 가시면 브레이슬릿 밴드 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금속으로 된 밴드를 줘요. 금으로 돼 있든 아니면 금으로 돼 있든 금속으로 돼 있든 브레이슬릿 밴드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더 러버밴드라는 게 있어요. 러버밴드. 요즘에 좀 러버밴드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 전에는 레더밴드가 있었거든요. 레더밴드는 가죽줄이에요. 자, 러버밴드는 고무줄이에요. 고무밴드.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다른 브랜드도 똑같아요. 다른 브랜드도 브레이슬릿 또는 러버밴드 또는 레더밴드. 이 3가지로 나눠지니까 크게 3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밴드엔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밴드엔드는 이 시계줄하고 케이스하고 연결하면 일반적인 브랜드는 여기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기는데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밴드엔드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스탑워치. 한 번 누르면 스타트를 하고요. 또 한 번 누르면 스탑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 이것도 여기 보시면 오이스터로 돼 있어요. 이거 오이스터 버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오이스터 버튼으로 돼 있으면 이걸 다 풀어야 돼요. 여기까지 풀어야 돼요. 그리고 누르면 작동을 해요. 이 상태에서 작동을 안 해요. 자, 그리고 스타트하고 스탑하고 리셋은 4시 방향 이걸로 해서 스탑을 하면 되고요. 자, 크라운이라는 게 있어요. 크라운은 이 가운데 쭉 지나가는 용심이 있고요. 크라운은 용두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말로 용두. 자, 중요한 부위겠죠. 용의 머리. 그래서 크라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크라운에 보면 여기 아주 얇게 심이 만들어지는데 용심이라고 하는데 이 용심이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크라운 가드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부딪힘에 좀 저항을 덜 가게. 그런데 이 시계는 크라운 가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시계 많아요. 롤렉스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들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롤렉스라고 해서 이게 크라운 가드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제품마다 좀 다르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 다음에 핸즈가 있는데 와치 핸즈인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와치 핸즈 중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세컨 핸즈는 초침이고요. 미누트 핸즈는 분침, 아워 핸즈는 시침이에요. 3가지로 좀 구분해서 좀 보시고요. 자, 리셋 버튼 말씀드렸고, 크리스탈. 여기 보시면 유리창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유리창이 있는데 스위스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은 거의 다 크리스탈을 써요. 자, 그래서 크리스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튜토리얼이라고 하는데 튜토리얼은 요것들을 얘기해요. 서브 다이얼. 자, 3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2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것 같은 경우는 하나 있죠. 자, 대부분 이 크로노그래프가 있으면 3개 정도가 있어요. 이건 크로노그래프가 없죠. 이게 대신에 초침이에요. 초침. 대신에 요거는 뭐냐, 어떤 거냐면 이거는 크로노그래프 초침이에요.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만약에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긴 바늘이 없어요. 긴 초침이 없으면 이게 초침인 거예요. 초침은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살려놓으면 물론 이것들도 계속 일을 하겠지만 계속 빨리 돌아요. 이게 초침이고, 그리고 크로노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초침은 요게 초침이 돼요. 일반적으로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초침이 돼서 여기 하루 종일 도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돌 수도 있고 안 돌 수도 있고 그래요. 얘는 작동을 하면 돌아요. 그리고 리셋하면 12시 방향에 항상 가 있어요.
근데 얘는 12시 방향으로 안 가요. 초침은. 그냥 계속 돌아요, 얘는. 자, 이게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케이스백은 이게 케이스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케이스백인데 이거는 시계의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밑에 있어요. 대부분 시계 안쪽에 여기 밑에 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위에 케이스백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위에서 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롤렉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밑에서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러그 다시 한번 뒷면에서 봤을 때 러그 부분이고요. 밴드엔드 부분 러그 핀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안에 핀이 있죠. 러그 핀이에요. 자,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크라운이 있는데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크라운. 자, 크라운이 있는데 크라운에 새겨져 있는 게 롤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2등병, 점 2개, 점 하나 이렇게 돼 있으면 트윈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2번 방수한답니다. 2번 락을 잡아준다. 뭐냐면 1단, 2단 잡아주죠. 그럼 방수를 2번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100m까지 방수가 돼요. 그리고 사이즈는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가 5.3에서 6mm예요. 그리고 점이 3개짜리가 있어요. 점이 3개짜리가 있는데 똑같고 하나는 크고 2개가 좀 더 크죠. 이건 트윈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외우고 쉽죠? 점이 3개면 무조건 점이 3개면 무조건 트리플락이에요. 자, 트리플락인데 트리플락은 한 번, 두 번, 세 번 방수를 3번 더 세 번 잡아주죠. 그래서 방수가 더 잘 되겠죠. 그래서 방수는 300m 방수가 돼요. 그리고 사이즈는 좀 더 커지겠죠. 사이즈는 좀 더 커진다. 7mm까지 돼요. 이게 이 시스템, 방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라운에서 방수 잡는 거. 시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케이스백도 물론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우리가 시계를 테스트를 하고 이것도 빼보고 뭐 잘 돌아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했어요. 그럼 반드시 잠궈줘야 돼요. 만약에 안 잠궈주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손님이 가다가 손 씻다가 물 들어가면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크라운은 그만큼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항상 꼭 잠궈줘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데이트 저스트가 있어요. 데이트 저스트. 아까 얘기했던 대로 데이트 저스트가 있고 날짜가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10포인트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10개가 붙어 있어 10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사이클롭스라는 게 있어요. 사이클롭스가 있는데 이 사이클롭스는 그리스나에서 나오는 애인 거인족이거든요. 눈이 딱 머리에 하나 딱 붙어 있어요. 머리에 하나 딱 붙어 있는 그 애인 거인족의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을 해서 2.5배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좀 더 벌록 튀어나와 있죠. 좀 벌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사이클롭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날짜, 요일과 날짜를 표시한 데이트가 나왔고, 아까 이거는 데이트 저스트잖아요. 이거는 데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좀 다르죠. 날짜와 요일이 같이 있는 거. 이 시계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솔리드 골드, 예를 들면 금통시계에 많이 사용이 돼요. 대부분 데이트는 금통시계에 사용이 된다. 그리고 고급 시계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하시겠죠. 자, 서브마리너 시계라는 게 있어요. 서브마리너는 정말 참 재밌는 시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썸마, 뭐 흑콤, 흑콤, 뭐 청콤 이렇게 별명도 많이 붙어 있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고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딱 시계를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한테 딱 인기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계를 보면 한때는 노조모 007 영화 제임스 본드였죠. 모든 노조 모도 착용했던 시계인데 이게 저기에 경매에 붙여진 적이 있거든요. 그게 2억 6천만 원에 낙찰된 적도 있고, 그리고 한때는 체게바라도 착용을 했거든요. 체게바라는 쿠바 혁명 때 혁명가였잖아요. 혁명가였기 때문에 이 서브마리너를 참 잘 이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시간도 잘 볼 수 있고 야광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 서브마리너 체게바라가 아주 착용하기 좋았던 이런 시계라고 얘기를 해요. 체게바라는 브라질이 아니다 볼리비아에서 처형을 당했거든요. 그때 이제 처형 당할 때 이제 손목에서 벗어났는데 CIA가 처형 당해서 이제 시신을 가지러 갔는데 그 시계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경매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거든요.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체게바라가 착용했던 서브마리너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 아마 최고로 비싸게 팔리지 않을까, 경매에 낙찰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도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서브마리너는 잠수함 승무원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처음에 검정색으로 나왔어요. 다이알도 그렇고 베젤도 검정색으로 나왔던 게 이게 최초로 나왔던 거예요. 최초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날짜창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죠. 얘는 처음에 이렇게 날짜창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날짜창을 만들어서 또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또 언쟁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가 족통이다. 그리고 날짜창이 들어있는 게 사실은 좀 더 비싸요. 좀 더 비싼데 둘이서 언쟁을 해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렇게 서로 언쟁을 하는 그런 재미난 얘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처음에 태어난 게 블랙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색깔들은 지금 다양하게 나오는데 요건 또 어때 보여요, 색깔이? 이게 2세대 서브마리너거든요. 이건 뭐냐면 색깔이 헐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헐크가 우리 영화에서 만화 캐릭터 보면 헐크가 하나면 만화인가요? 영화가 있잖아요. 헐크가 하나 몸이 파랗게 변하잖아요. 녹색으로 변하잖아요. 이걸 형상화해서 헐크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어떤 시계가 나왔냐면 지금은 스타벅스라고 나와요. 스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스타벅스의 로고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스벅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나오는 시계들이에요. 자, 그리고 원래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이렇게 금으로도 나와요. 그리고 색깔은 파란색으로도 나오고 녹색으로도 나오고요. Go!